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제사회의 오랜 수건이자 풀리지 않는 난제, 바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복잡한 대장정은 왜 매번 희망과 좌절의 널뛰기를 반복하며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걸까요? 평화의 깃발이 올랐다가도 이내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고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포기는 영원히 불가능한 꿈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과 반복되는 패턴을 깊이 파헤쳐 볼 예정이죠. 왜 그토록 많은 합의와 약속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함께 탐색하며 지금껏 알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치 안개 낀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북한 비핵화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던 시점부터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수없이 좌초되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바위를 때리지만 바위는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의 역사 속에서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고 북한은 왜 그토록 핵무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며 이 문제에 매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죠. 마침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피로감과 함께 과연 해결은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태동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주요 분기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각 시기마다 국제사회가 어떤 카드를 내밀었고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을 훑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도가 왜 매번 실패하고 좌절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실패의 기록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불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얽힌 드라마와도 같을 겁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그 줄다리기 속에서 피어났던 희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이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기에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지평이 한층 더 넓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막연한 질문들을 넘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첫 번째 주요 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이름의 약속을 통해 이 끝나지 않는 딜레마의 서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탈퇴하겠다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던 바로 그때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당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그의 중재로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제네바 합의에 도달하게 되죠. 이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비교적 안전한 경수로를 제공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약속이었죠.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동결을 약속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임시 에너지원으로 중유를 공급하며 나아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이 약속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합의는 약속의 덫처럼 우리를 실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말았죠.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은 미국이 약속했던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을 지연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상호 불신은 깊어졌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까지 겹치면서 2002년 제네바 합의는 비극적으로 파기되고 맙니다. 이 첫 번째 실패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얼마나 순진하게 접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북한에 숨겨진 핵 야망과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희망에 부풀었던 기대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되돌아왔고 북한의 핵 야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의 좌절 이후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육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다자 외교의 장이 열리게 되죠. 이 회담은 마치 여러 개의 복잡한 방정식이 얽히고 설킨 문제 같았습니다.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모였지만 저마다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달랐기에 협상은 순탄치 않았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자국에 미칠 파급력을 우선시했으며 한국은 평화적인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염원했습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 등 자국 현안을,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처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육자회담은 여러 차례 합의문을 도출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검증 문제와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도발하며 협상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결국 육자회담은 반복되는 합의와 파기, 그리고 진전 없는 논의 속에서 점차 피로감을 쌓아갔습니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육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다자 외교의 노력 역시 사실상 좌초되고 맙니다.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북한의 핵야망과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실패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북한 비핵화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체제 생존과 직결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근본적인 불신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 한 희망찬 시작은 언제든 절망적인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좌절의 역사를 통해 과연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처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다자 외교의 한계 속에서 북한의 핵야망은 꺾이지 않는 고집처럼 더욱 굳건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요?
2010년대 후반,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외교적 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그림이었죠. 2018년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전 세계는 숨죽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마치 오랜 숙적들이 마침내 마주 앉아 해묵은 갈등을 풀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받아 북한 비핵화의 빅딜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협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안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양측은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테이블에 올린 셈이었습니다. 북한에게 영변은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자 핵 능력의 상징이었고 미국에게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빅딜은 결국 허망한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충분히 큰 양보라고 주장하며 유엔 제재의 핵심적인 부분인 민생 관련 제재를 포함해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제재 완화만을 고려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듯 양측은 상대방의 요구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춰 해석하려 했죠. 결국 합의문 서명은커녕 공동 기자회견조차 취소된 채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전격적으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숙소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과 허탈감에 휩싸였죠. 싱가포르에서 피어났던 희망이 하노이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마치 데자비처럼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대 육자회담, 그리고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희망찬 시작은 늘 절망적인 끝을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통된 실패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체제 전복 의도를 의심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좀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한 어떤 합의도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죠.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맞추려는 듯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에게 핵은 체제 생존의 보루라는 확고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무리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도 핵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는 북한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제재와 대화의 딜레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비핵화를 압박하려 했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처럼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 했죠. 이 딜레마는 협상의 동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주변 강대국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 수많은 변수들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각국의 국익이 충돌하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비핵화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가 표류하는 듯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협상 과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체제 생존과 직결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자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체제 생존과 직결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자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비핵화 시도가 왜 매번 똑같은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거의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원인과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체제 전복을 꾀한다고 의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못했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합의문도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 속에서 한쪽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포기 의지 부재는 비핵화 논의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루이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검처럼 말이죠. 따라서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언정 완전히 내려놓을 의지는 애초에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다른 국가들과 북한이 바라보는 목표 자체가 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핵 폐기를, 다른 한쪽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셋째, 제재와 대화의 딜레마도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비핵화를 압박하려 했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처럼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협상의 동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강력한 제재는 대화를 단절시켰고 대화의 문이 열리면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를 먼저 내밀어야 이 복잡한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주변 강대국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 수많은 변수들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각국의 국익이 충돌하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비핵화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가 표류하는 듯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협상 과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대북 정책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흔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체제 생존과 직결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자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구조적 문제이자 전략적 딜레마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역사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북한 핵 문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딜레마 속에서 각국이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들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